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자미두수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기 상성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라는 별은 전설에서 강태공을 의미합니다. 잘할 선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잘한다라는 것은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계산을 잘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지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더할 익, 산출할 산, 더하고 산출하는 것을 잘하는 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인관계의 계산 그런 것들도 잘한다. 그리고 강태공이 국사였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모사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잘한다. 그래서 여기 잘한다 의미에는 기회에 능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주가 있죠. 그리고 십천간으로는 을목입니다. 을목이 홍범의 오행의 정의로 의하면 구불곡자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불곡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닥쳤어도 돌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탐랑이 원래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교제 접대에서 특출난 별이긴 하지만 탐랑 못지않게 천기 또한 어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궁의 기본 명반에서 이 천기가 명형 부자 했을 때 명형, 그러니까 형제궁에 천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주사로 한다. 그리고 천자가 붙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남도성에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남도성에 속하는 별이기 때문에 유하다,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 별이다. 요 정도 기본적인 천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서 천기가 철량과 함께하고 태음, 거문 이러한 별들과 해서 쌍성을 이룬다라는 거죠. 조합을.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궁에 천기 천량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묘유궁에 천기 거문이 옵니다. 묘궁에 천기 거문이 올 수도 있고 유궁에 천기 거문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기 제가 한 궁만 써놨다고 했죠. 맞은편에 있는 궁에도 똑같은 상성의 구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인궁에, 그러니까 인신궁에 천기와 태음이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는 세 가지 별과 함께 동궁을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천기에게 천량이 함께 있습니다. 천량은 우리가 알기로 십천간으로는 무토였고요. 인물로는 이천왕이었죠. 그래서 후중하다. 무토가 토기 때문에 토라는 것은 후중하고 넓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량이 어떤 형극적인 성격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특성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천기와 천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자한 속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기도 그렇고 천량도 그러한데 어떤 한량의 기질이 있습니다. 강태공도 60대 후반에 문왕에게 발탁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글만 보는 분이셨잖아요. 그죠? 놀았죠. 그리고 천량 같은 경우에도 이천하 전설에서 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성에 비유를 하고 노인들이 얼마나 말씀하기 좋아하고 또 놀기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는 적당한 단어가 한량 기질이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야기를 잘 하시잖아요. 그죠? 천기 또한 얼마나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두 별 다 말로는 서로 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담, 준논, 옛날 일들을 가지고 즐겁게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별들이다.
그리고 천량 자체는 이 원칙적이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갈로 안에 있는 요 특성은 전부 다 천량에 관련되는 특성입니다. 물론 천기와 겹치는 뭐 한량기지라든가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은 제가 뭐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요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천량의 특성, 그 다음에 이 천기의 특성은 위에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함께 나타내는 거다. 그런데 격중에 천기가 그 쌍성을 이루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경우가 천기 천량입니다. 왜냐하면 천기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재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재주가 덕을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천량이 뭡니까? 무겁게 눌러주니까 밸런스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격이 좋은 구조가 천기 천량입니다. 그런데 천기 천량이 양타를 만나요. 양타가 뭐의 약자냐 하면 살성 중에 대표적인 살성입니다. 경량과 타라를 말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 보셨을 거죠? 양타라는 거. 그래서 경량과 타라를 줄여서 양타라고 하는구나. 자미두수에서는 별들이 많기 때문에 짝성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짝성으로 이루어지는 별들을 한자 한자씩 따서 줄여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량, 타라 따로따로도 아셔야 되겠지만 그 두 가지를 같이 함께해서 부르는 명칭도 영어도 숙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타라는 것은 살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명반에서 명궁을 기준으로 삼방사정에 살성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성격이 이과 성향이 강하신 겁니다. 따진다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살성이 한 개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문과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살성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다라는 것도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도 되고 어떤 뭔가 잘 따진다라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계통은 잘 계산을 해야 되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살성이 삼방사정에 보인다. 명궁을 기준으로. 그렇다 하면 이분은 성격이 이과 성향이구나. 만약에 살성이 적다, 한 개밖에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문과 성향, 하나도 없을 경우에 완전히 문과 성향이죠. 그래서 이 이과 성향을 나타내는 살성인 경량타라, 양타를 만나게 되면 천기천량이요. 고예수신이라고 해서 높을 고자, 그 예술 예자, 예술을 높아져 가지고 이룰 숫자 몸신자입니다.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예술이 높아져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고예수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예술 분야에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 기능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기천량이 양타를 만나면 고예수신 전문 기능으로도 되지만은 천기도 사실은 좀 자기가 사실 제일 똑똑하잖아요. 자기가 황제에게 어떤 그 책략을 제안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논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하죠. 그리고 노인은 또 어떻습니까? 노인성은 노인 주위에도 사람들이 많이 없죠. 고독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기와 천량은 고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기 천량이 양타를 만났을 경우에는 좋은 고예수신 전문 기능으로도 나타나지만 고독적인 측면이 강하게 이제 부각된다면 조유형극 망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예수신이나 조유형극 망경고 이런 용어들은 왕초보 자미두수 1권에 보시면은 한자로 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일직조자입니다. 일직이 있단 말이죠. 형극. 형극에 관련되는 부분을 읽게 되면 늦을 말입니다. 볼견자고 외로울 고자입니다. 늦게 뭡니까? 외로운 것을 만나게 된다, 보게 된다. 그래서 좀 고독한 성향이 강해져서 탈속적으로 변화하게 돼요. 탈속이라는 것은 세속을 이제 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탈속적인 성향이 종교, 철학, 심리학, 역학, 기공, 명상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기가 태음을 만났습니다. 태음이라는 것은 십천간에서 이제 개수를 뜻하고요. 태음 자체가 부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택이죠. 밭과 집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가정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고, 이 달이라는 것은 찾다가 이실어지기도 합니다. 차고 이실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변화가 무상하다. 감정의 기복이 있다. 그리고 달이라는 것은 하늘에 떴다가 또 하늘에서 또 지기도 하잖아요. 낮밤에 따라서 떴다 졌다. 결국은 뭡니까? 좀 변동성이 있는 별이 태음입니다. 근데 천기 또한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뒤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천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몸 동작도 그렇고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좀 재바르게 한다, 빠르게 한다, 신속하게 한다, 행동이 민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행동이 빠르고 가벼운데 천량은 눌러줘서 이 밸런스가 만나서 격이 높아졌다 했는데 태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질어졌다 차고 떴다 졌다 변동이 있죠. 그러니까 행동이 강한데 가벼운데 또 변동성이 또 더해지니까 굉장히 좀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기태음이 좀 가벼운 성향이 있고, 천기태음이 있으면은 기월동량 장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월동량은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천기, 월은 태음을 뜻하고요. 동은 천동, 량은 천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천기, 태음, 천동, 천량이 삼방사정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기월, 동량, 장리인, 장리인이라는 것은 작은 벼슬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급 관리인을 뜻하는데, 그런데 무조건 하급 관리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월, 동량격이라 하더라도 삼방사정에서 천계천을이 있거나 어떤 그 주위에 도움이 있고 구조가 좋다면 상급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인데 이 천기 태음이 자기 명궁을 쓴다 그러면 이 태음이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여성적인 성향이 있는 남성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기 태음이 다 가볍다 그랬죠. 그래서 떴다 졌다 뭐 차고 이질어지고 변화무쌍하단 말이죠. 천기 자체가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라선자라는 게 머리가 변화무쌍하게 잘 돌아간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무쌍한 두 개의 별이 만났으니 어떻습니까? 고향에서의 어떤 성공보다는 타지로 가서 타향으로 가서 어떤 뭔가를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움직이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개수 자체가 어떻습니까? 십천간 정의에서 윤택할 윤자잖아요. 제가 비유를 할 때 나무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수액으로 줄기와 같이 잎사귀로 바쁘게 어떤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개수다. 그래서 개수 있는 사람들이 좀 부지런한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천기 거문을 볼게요. 보통 뭐 책에서는 천기 거문을 제일 좋지 않은 흠이 많은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궁에 천기 거문을 가지고 있는 명궁의 소유자입니다. 제가 천기 거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그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굳이 책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게 100% 맞다라고 확신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이치를 따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기는 을목이고요. 거문 같은 경우에는 십천간으로 계신기, 지장간을 떠오르게 하죠. 축토의 지장간이 계신기잖아요. 축월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보면 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고 고집스럽고 뭔가 좀 독특하고 4차원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는 것은 어떤 절차탕마하는 무엇인가를 양육해주는 특성이 있고, 신금은 어떻습니까? 씨앗이잖아요. 나무에 비유를 하면 나무의 순환 구조에서 씨앗에 해당됩니다. 홍범 오행의 정의로 바뀔 혁자. 그래서 씨앗을 뿌려 놓으면 어떻습니까? 씨앗이 간목이라는 뿌리로 바뀌죠.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간목은 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그 동양 지제 큰 나무 뭐 이렇게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관련돼서는 홍보원 오행에서 곡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부드러울 곡자는 구불 곡자는 을목에 해당되고 고들직자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려서 물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뿌리는 물이 없으면 뿌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앗이 뿌리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바뀔혁자에 해당되는 금에 해당되는 오행의 정의가 종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혁 두 글자 중에 바뀔혁자 신금으로 보고요. 그리고 기토는 땅인데 땅 아래로 봅니다. 무토는 땅 위라고 보죠. 그래서 거문 같은 경우에는 땅 아래이기 때문에 땅 아래는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미두수에서 거문의 별을 암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땅 아래라는 정의와 일맥상통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거문은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자기가 어떤 알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한 별이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별입니다. 이게 맞나 틀렸나. 그래서 맞나 틀렸나 시비를 따지다 보니까 구설에 휘말려서 시비 구설. 그러니까 구설이라는 것은 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문은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하죠.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정연하게 조리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신기 축토 가진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좀 예민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기 있는 거 보면 개수도 음적인 특성이고 신금도 음적인 특성이고 기토도 음적인 특성입니다. 전부 다 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죠. 그래서 이 음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신금이라는 것은 어떤 나무에 있어서 최종적인 산출물이잖아요. 그죠? 핵심만 딱 찍어서 씨앗으로 딱 마무리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어떤 알맹이만 그 추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예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 천기도 좀 가벼운 별이고 거문도 예민한 별이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일에는 부적합하고 자유직업이 맞습니다. 프리랜서, 그죠? 그리고 이론가에 가깝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머리 좋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가지 행동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예민한 부분, 이론가, 프리랜서 이런 쪽에 적합한 직업들이 설계사라든지 프로그래머, 작가, 기자, 의사 이러한 직업군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오늘은 천기상성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필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만 지나가면 다 듣고 나서도 뭘 내가 배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초보 자미두수 1, 2권의 책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목표하는 바는 자미두수 강의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는 들으시는 분들이 자미두수 왕초보 1, 2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고요. 어떤 자미두수에 대한 용어만 능숙해지시고 그리고 어떠한 흐름으로 자미두수를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혼자서도 자미두수 중급이라든지 고급, 실전 이런 부분들의 책들을 혼자서도 분명히 보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이제 표현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책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런 느낌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잘 따라오신다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많은 양을 할 수는 없는데 따박따박 착실하게 이제 나갈 거니까 책을 넘기듯이 책장 한 장 한 장 넘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자미두수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지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중급과정, 고급과정 책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